자, 그럼 지금부터는 삼각함수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가야 되는데, 이 삼각함수가 아무래도 각도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자,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일반각, 또 호도법이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갈 게 있어요. 자, 그 두 가지 중에 먼저 일반각에 대해서 내용을 쭉 풀어 설명할 건데, 이 일반각에 대해서는 각의 크기와 관련된 얘기가 진행되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기존에도 각의 크기를 표현하던 방식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선이 있다 칩시다. 이 선이 자, 제자리에서부터 반바퀴 빙 돈다 쳐요. 그러면 이 선은 제자리에서부터 180도 회전했어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아니면 이 선이 제자리에서부터 한 바퀴를 빙 돌아와 다시 원위치 된다면 이 선이 360도 회전했다라는 표현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각도를 나타낼 때 0도에서 360도까지 범위 내에서 우리 각의 크기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말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범위 밖으로 각의 크기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1080도다, 마이너스 240도다 이런 말을 들을 일이 자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었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표현이 각도와 관련해서 언급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해 일반각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자, 일반각에 대해서 내용을 풀어 설명하기 전에요. 자, 먼저 지금부터 굉장히 자주 보게 될 상황 그리고 자주 듣게 될 용어들을 잠시 소개한 시간 또 가져볼 거거든요. 시초선, 동경, 그 다음에 각의 방향 이런 용어들 들어본 적 없죠? 그에 대해서 잠시 소개 좀 하고 갈게요. 화면 속 그림을 보면서 상황 설명을 좀 할 건데, 화면 속에는 반직선이 두 개 보입니다. 한쪽은 끝이 있고 한쪽은 끝이 없는 이렇게 똑바로 뻗어가는 선을 우리 반직선이라 하는데, 자, 이 반직선을 반직선 OX, 이 반직선을 반직선 OP라고 좀 부를게요. 그러면서 지금 보고 있는 두 반직선이 한쪽 끝을 맞대고 있는데 이 끝 지점을 자, 점 O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지금 이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각 XOP라고 하거든요. 자, 두 반직선에 의해서 각이 형성되고 있는데, 자, 그때 추가적으로 상황을 좀 가정해 볼게요. 이 반직선 OX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직선 OP는 움직인다고 칩시다. 자,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 이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 칩시다. 이 반직선 OP가. 자, 그러면 이 반직선 OP가 반직선 OX의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하는데 그 회전한 양을 보고 우리는 각 XOP의 크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움직이는 선이 이 고정된 선의 위치에서 얼마나 회전했나, 회전한 양으로 이 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결정된다 보면 돼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도형 각 XOP에서요, 이 고정된 반직선을 우리 시초선, 그 다음에 이 움직이는 반직선을 동경이라 부릅니다. 요 용어들 앞으로 자주 언급될 거니까 용어들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 들어봐 둬야 돼요. 자, 각자 용어의 의미가 띄워져 있죠. 이 움직이는 선이 회전을 처음 시작하는 선이다 그래서 자, 이 선을 시초선이라 부르면 되고, 자, 그리고 이 선은 움직인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회전을 한다 그랬는데 움직일 동자 써 동경이라 부릅니다. 자, 움직이는 선 동경, 그 다음에 회전을 시작하는 선, 자, 처음 시작이 되는 선 시초선. 자, 그 시초선의 위치에서 동경이 얼마나 회전했는지 회전한 양으로 각의 크기가 결정된다. 요 내용을 잘 일단 정리해두면 되겠고, 자, 그럼 각의 크기와 함께요, 각의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화면 넘겨 얘기 좀 이어갈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동경의 회전 방향과 함께 양의 각 또 음의 각에 대해 얘기를 해보는데, 상황은 앞서서와 같은 상황을 계속 생각해 줄게요. 자, 시초선 OX의 위치에서 동경 OP가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상황 생각해 주는데, 그때 동경이 시초선의 위치에서 이쪽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쪽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 이 동경이 시초선의 위치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그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회전했다 그러고, 이 동경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그때 동경은 음의 방향으로 회전했다라고 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 기준, 자, 반대 방향으로 동경이 돌아갔을 때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시계바늘 도는 방향 기준,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동경이 회전한다? 그럼 음의 방향으로 동경이 회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 각의 크기 나타낼 때 우리 플러스 부호 붙여서 각의 크기 나타내고, 동경이 음의 방향으로 회전하면 그때 각의 크기 나타낼 때 마이너스 부호 붙여 각의 크기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초선의 위치에서 자,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45도 회전해서 딱 이 위치에 자리를 잡았다 칩시다, 지금. 그러면은 그때, 이 동경이 회전한 양을 가지고 각의 크기 나타낼 때, 자, 플러스 45도 회전했다라고 하면 돼요. 동경은 시초선의 위치에서 플러스 45도 회전했네? 라는 말은, 자, 동경이 시초선의 위치에서 양의 방향으로 45도 회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양의 정수 표시할 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적어놔도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주로 플러스 4 떼고 그냥 양의 정수에 대해 표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의 크기 나타낼 때도 양의 각에 대해서는 자, 플러스 4 주로 떼고 각을 적어줍니다. 자, 동경이 시초선의 위치에서 플러스 45도 회전했네? 이 말하고 동경이 시초선의 위치에서 45도 회전했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음의 각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보는데, 시초선의 위치에서 음의 방향으로 동경이 315도 회전해서 이 위치에 딱 와 있다 칩시다. 그때 시초선의 위치에서 동경은 마이너스 315도 회전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때는 마이너스 부호 함부로 떼면 안 됩니다. 동경이 315도 회전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는 시초선의 위치에서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315도 도는 그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15도와 이 315도는 완전히 다르고, 음의 각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부호 함부로 떼면 안 돼요. 자, 그 정도 일단 얘기해 보면서 이 그림상에서 좀 신기하게 볼 부분은 뭐냐면, 자,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시초선의 위치에서 동경이 45도 회전하든 마이너스 315도 회전하든 같은 위치에 오게 되거든요. 자, 그거는 45도와 315도를 합쳤을 때 도합 360도, 그냥 한 바퀴가 나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회전을 해서 딱 특정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칩시다. 자, 그러면 동경을 이 위치에 딱 정지시킬 각은 하나뿐이 아닌 거예요. 자,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시초선의 위치로부터 이 각 회전해도 동경은 여기 오고, 이 각 회전해도 동경은 여기 오네. 자, 그걸 생각해 주면서 이제 양의 각, 음의 각에 대한 얘기까지 잘 들어둔 채로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러 갑시다. 자, 드디어 일반각에 대해서 얘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데, 상황은 앞서서와 같은 상황을 계속 생각을 해줄게요. 시초선 OX와 동경 OP 보면서 이 동경이 시초선의 위치에서 점 O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상황 계속 생각해 주는데, 그때 자, 문장 하나를 좀 이해해 볼게요. 각이 주어지면요,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집니다. 자, 각이 45도라고 딱 정해졌을 때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여기겠다라고 동경의 위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시초선의 위치에서 양의 방향으로 45도 회전했을 때 동경의 위치는 결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요, 동경의 위치가 여기로 결정됐다 칩시다. 시초선과는 45도 틀어진 위치예요. 자, 동경의 위치가 여기로 딱 정해졌을 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경이 이 위치에 오기까지 자, 시초선으로부터 45도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동경이 시초선의 위치에서 자,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360도. 1회전한 후에 45도 추가로 돌아 이 위치에 올 수도 있죠, 동경이. 자, 아니면은 동경이 시초선의 위치에서 2회전한 후에 45도 추가로 회전한 걸 수도 있어요. 자, 아니면 회전 방향을 반대로 생각할게요. 자, 동경이 시초선의 위치에서 양의 방향이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회전하고 45도 양의 방향으로 다시 간 걸 수도 있어요. 자, 음의 방향으로 동경이 1회전 후 45도 양의 방향으로 회전하면 동경은 또다시 이 위치로 오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동경이 시초선의 위치에서 자, 음의 방향으로 2회전한 후에 양의 방향으로 45도 간 걸 수도 있고요.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동경의 위치가 결정된다면 그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현재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자, 그 각의 크기는 무수히 많은 거예요. 이 회전 방향과 그 다음 회전 수까지 고려했을 때.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각의 크기가 정해지면 그 각을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근데 동경의 위치가 정해진다고 해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하나로 정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경우의 수로 따지면 자, 여러 가지예요. 그럼 이제 이 여러 가지 각, 무수히 많은 각을 갖다가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무수히 많은데 그 각을 일반화해서 수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 그래서 이 수식을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수식의 의미를 짚어볼게요. 그림과 매칭시켜서 봐주세요. 동경이 현재 시초선으로부터 45도 틀어진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그림만으로는 동경이 여기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초선으로부터 몇 회전 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서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동경은 시초선으로부터 어쨌든 n 회전 했을 거야. 그리고 나서 45도 추가로 회전해서 여기에 자리를 잡았겠지 라는 의미로 자, 수식을 요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각들을 자, 일반화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각에 대한 수식을 보고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만약에 이 동경이 시초선의 위치에서 45도 위치가 아니라 알파도 위치에 있다고 칩시다. 이 동경과 시초선이 이루는 한 각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얘기해봐라고 하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 본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걸 갖다 한 방에 수식으로 표현해 주자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적어주면 되겠는데 어찌 적냐?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360도만큼 자, 정수 n. 요 n은 정수예요, 지금. n 회전하고 자, 그 다음에 알파도 추가 회전해갖고 동경이 여기에 자리 잡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수식을 이와 같이 적어주면 되고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고 합니다. 이 수식을 보고. 자, 그러면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일반화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표시해 줄 때 360도 곱하기 정수 n 후에는 자, 이 자리에 위치하는 각은 보통 많은 경우에 0도 이상 360도 미만의 각을 여기다 적어줍니다. 예를 들면 이 45도처럼요. 자, 되겠습니까? 이 동경의 위치가 정해졌을 때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여러 가지예요. 그 여러 가지 각을 일반화해서 표시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까지 해오던 각에 대한 얘기를 좌표평면 위로 가져가서 4분면의 각이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이어갈 건데 결국에는 제1 4분면의 각, 제2 4분면의 각, 제3, 제4 4분면의 각이란 용어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내용 자체가 어려울 게 없기 때문에 도입부 없이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 시초선과 동경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해왔죠. 시초선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초선의 위치에서 자, 동경이 회전하는 상황 생각하며 각에 대한 얘기 해왔는데 이제 그걸 좌표평면 위로 가져와서 얘기를 할 거고 좌표평면에서 자, 원점을 기준으로 X축의 양의 부분을 보통 시초선으로 잡고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할게요. 이 X축의 양의 부분을 시초선이라 생각하고 그 시초선의 위치에서 동경이 회전을 한다 칩시다. 자, 그때 시초선의 위치에서 동경이 특정 각만큼 회전해서 이런 식으로 제2 4분면에 위치하게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동경을 제2 4분면에 있도록 하는 자, 그 각은 제2 4분면의 각이 되는 거고 만약에 특정 각만큼 회전한 동경이 제3 4분면에 있게 된다. 그러면 동경을 제3 4분면에 위치시키는 그 각은 제3 4분면의 각이 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동경을 제1 4분면 혹은 제4 4분면에 위치시키는 각은 제1 4분면의 각, 또 제4 4분면의 각이 되는 거예요. 제1, 제2, 제3, 제4 4분면의 각에 대해서 요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쉽죠? 자, 그런데 우리 각의 확장에 대해 생각을 해봤으니까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우리 각에 대해 생각할 때 이제는 0도에서 360도까지의 각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360도보다 더 큰 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음의 각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걸 생각해 볼게요. 지금 시초선으로부터 동경이 회전해서 여기에 멈췄다 칩시다. 자, 요 녹색 선 보면서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은 그 각의 크기는 여러 가지다.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러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하나로 단정지어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 여러 가지인데 그 각들 전부 제2, 3면의 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각만큼 회전했을 때 전부 동경이 여기 위치할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경의 위치가 정해져도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하나로 단정 지어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여러 가지라는 거. 자, 그와 함께 또 4분면의 각에 대해 얘기를 해봤네요. 자, 여기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이제 여기 예로 띄어진 각들 보면서 몇 4분면의 각인가 대답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있는 건 좀 예외 케이스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할 말이 아직 더 남아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예를 볼게요. 750도로 나와 있는데 이 각을 360도 단위로 끊어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360도가 두 번 있으면 720도거든요. 자, 그때 30도만큼 추가가 되면은 일단 750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750도는 결국 360도 곱하기 2 플러스 30도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초선을 계속 X축의 양의 부분으로 보고, 자, 여기서부터 동경이 좌표평면에 의해서 회전을 한다 칩시다. 750도 회전한다는 거는 동경이 양의 방향으로 2회전 후에 그 다음에 30도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동경의 위치가 이쪽으로 자리 잡힐 거고, 3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나 75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나 일치합니다. 자, 여하튼 그 상황에서 750도를 나타내는 동경 제1, 4분면에 있을 테니까, 자, 우리 이 각은 750도라는 각은 제1, 4분면의 각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어려울 게 없죠. 그럼 마이너스 480도 생각해 볼게요. 또 360도 단위로 끊어 생각하자면은, 자, 마이너스 480도는 마이너스 360도, 마이너스 120도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시초선의 위치에서 동경이 이번에 음의 방향으로 1회전 후에 추가로 음의 방향으로 120도 더 가서 동경이 딱 서게 되면은, 자, 이 마이너스 48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마이너스 12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한다라며, 동경의 위치 생각하며 마이너스 480도는 제3, 4분면의 각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위에서처럼 360도 곱하기 정수 플러스 양의 각 형태로 각을 표현해주고 싶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60도 추가해주고 여기다가는 360도 추가해주면서 각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 480도 동경이 회전하는 상황을 이번에는 시초선의 위치에서, 자, 음의 방향으로 동경이 2회전 후에 추가로 양의 방향으로 240도 더 간다라고 생각해서, 240도는 180도 더하기 60도이기 때문에 240도를 나타내는 동경과, 자, 마이너스 480도를 나타내는 동경은 일치하지라고 생각하며 또다시 그 마이너스 480도는 제3, 4분면의 각이다 라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든 간에 마이너스 480도가 3, 4분면의 각이란 거 알아주기 어렵지 않죠. 자, 요 정도 생각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70도 예외 케이스가 하나 띄워져 있는데, 이 왜 예외 케이스냐면 270도 동경이 회전하는 상황 생각해 볼게요. 시초선의 위치에서, 자, 동경이 270도, 즉 90도를 3번 회전한다 칩시다. 양의 방향으로. 그럼 동경은 Y축의 음의 부분에 딱 걸쳐지게 되는데, 자, 동경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다가 축에 딱 걸쳐진다. 그러면 이 좌표축 위에 있는 동경은 어느 4분면에도 속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동경을 축 위에 걸쳐지게 하는 각은 어느 4분면의 각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270도 동경을 Y축의 음의 부분에 걸쳐지게 하는 이 각에 대해서는 어느 4분면의 각도 아니다라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90도도 어느 4분면의 각도 아니고, 자, 180도도 어느 4분면의 각도 아닌 거겠죠. 자, 이런 예외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 보면서 4분면의 각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